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좀 잊었던 게 하나 있어요. 광주 민주항쟁이 참 그 희생도 많고 처참하게 해도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부마하고 우리가 같이 보질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자료를 읽다 보니까 부마하고 광주는 같아요. 부마는 1979년 10월이고요. 광주는 그로부터 6개월 후인 5월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저놈들을 보면 그게 하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전두환이가 양쪽을 다 관리를 했어요. 부마도 전두환이가 가서 관리를 했어요. 광주 때는 이놈이 그 대통령 노릇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밑에 행동대장의 최세창입니다. 삼공수여단장. 부마 때 부산에 쳐들어간 게 그 삼공수예요. 또 광주에 맨 먼저 쳐들어온 게 박준병 사단이지만 거기는 그냥 일반 사단들이고 공수여단이 쳐들어온 건 최사창이에요. 21일 날 금남로에서 발포 명령이 있었다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 전에 광주 사람 시민들이 2분인가 3분 희생이 됐잖아요. 광주 역 쪽인가 어디 쪽에서. 그때 2분한테 총을 쏜 놈들이 누군데요? 그 삼공수여단 사람들이에요. 21일 날 발포하거나 금남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건입니다. 그건. 부마하고 광주에 같이 뛰어들어서 쳐들어온 게 최세창 제3공수여단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부마를 제대로 못 막았잖아요. 부산대학교에서 애들이 대모를 출발해서 광복동까지 15km를 뛰어갔지 않습니까? 그걸 못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세창 부대가 깨졌어요. 경비를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서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해서 집권을 하고 나서는 세게 훈련을 시켰어요. 겨울에. 세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5월 초에 전부 다 전국의 각 도시에다가 그 부대 배치를 다 했어요. 부대 배치를 다 도상으로 해놓고 나서 5월 18일 날 계엄령을 확대한 거 아닙니까? 그때 최세창 부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마하고 광주는 한 쌍입니다. 같이 똑같이 반독재 투쟁 아닙니까? 그게. 왼쪽은 부산은 김영삼 대통령을 제명하면서부터 그거에 항거하고 민생에 항거해서 나온 것이고 5.18은 김대중 대통령 체포해 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항거해온 그 두 형제예요. 두 형제. 그리고 그걸 진압한 놈은 전두환과 최세창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도 전두환이 수괴니까 전두환이 욕만 하고 전두환이 저기 하는데 그 행동대장은 최세창이란 말이에요. 양쪽 다. 삼공수여단장이에요. 그 점은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은 꼭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윤석열 부대가 설치게 된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아까 말한 그 이른바 그 쓰레기 하치장 언론하고 이 정치검사들하고 영장을 그냥 받나요? 판사가 있으니까 받는 거지. 판사 중에요. 매번 그렇게 끊어주는 판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 검토도 안 하고. 제대로 된 판사라면은요. 한 10번 했을 때 더 이상 안 나오면은 재고하시오. 판단을 다시 하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장을 옛날엔 보통 3일치, 일주일치 이렇게 끊어줬는데 요새는 한 달짜리 영장을 끊어줘요. 한 달짜리. 와서 살아. 네? 아니 죽치고 사무실에 앉아서 사람이라도 수색하는 그런 압수영장이 어디가 있어요?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건 기민하게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감추지 못하게. 그리고 급습을 해야 돼요. 들이닥쳐야 돼요. 그리고 빨리 끝내야 돼요. 이거 하나 뺏어가면요. 내 인생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설령 잘못하는 일이 있어 여기에 뭐가 남아있다고 하면은 그것만 보고 이건 돌려줘야 되잖아요. 가지고 가서 안 줘. 내가 금융거래도 해야지.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도 해야지. 자식도 얼굴도 봐야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짓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영장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단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그 무법천지가 어디 있어요? 무법천지. 직권남용도 이런 직권남용이 없어요. 저는 이건 직권남용으로 처벌돼야 된다고 봐요. 지들 거는 비밀번호를 안 풀면서 내 거는 통신 비밀의 자유가 있다. 헌법 조항이다. 안 풀잖아요. 남의 건 갖다가 다 뒤져놓고 왜 안 돌려줘요? 이런 그 무도한 짓들을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막 끌어내리자고 그러잖아요. 요새 광화문 집회에 나가면 막 끌어내리자고 그러잖아요.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끌어내리고 싶은 심정은. 실제로 16년도에는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 참 역사상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어요. 마음은 뭐 그렇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사에서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게 그래도 중요한 거거든요. 내년 총선을 못 이기면은요, 지금과 같은 저 만행을 해도 국민들이 할 말이 없어요.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이제는 과반수를 제대로 차지했다 하면은 법도 막 그렇게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를 막느냐 못 막느냐가 내년 총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우리 당 163석, 지역구가 163개가 됐었는데 지금 줄어들어서 150 몇 개가 됐죠. 그 당시에 180석 했는데, 그때 제가 당대표 하면서 작심하고 그 당을 만든 겁니다. 그게. 내가 더 이상 출마 안 하겠다. 제가 이제 국회의장은 뭐 거의 최다선이니까 자동으로 하는 건데, 국회의장 출마 안 하고 그런 거 안 하겠다. 당은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 내 정치를 마감을 하겠다 해가지고 한 명도 제가 사적인 공천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경선을 시키고 정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공천 결과에 이의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30년 같이 했던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지금도 원망을 제가 듣는데요.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공적인 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놨더니 180명이나 되니까요. 제가 얼굴도 잘 몰라요, 사실은. 수첩을 봐야 알아요. 그 중에서 105명이 초선이거든요. 105명이.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다양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여당할 때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옛날처럼 막 야당 투사처럼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로 잘 묶어서 끌어가는 게 당의 리더십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래요. 뭐 다 잘한 건 아닙니다. 정치라는 거 어떻게 다 잘합니까? 뭐 수많은 갈등이 있는데 코로나 같은 거 잘 막았지 않습니까? 정부하고 해서 K 코로나 방역이라고 할 정도로 잘 막았잖아요. 그렇게 막은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는 봉쇄 한 번도 안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얼마나 잘 씁니까? 건강보험공단이 돈이 남았어요. 병원에 안 와요. 감기가 안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노인분들이 새벽에 안 돌아다니셔가지고 뇌졸중이 안 생겨요. 병원에 안 와요. 그래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이요. 첫 해는 5조가 남고 그 이듬해는 3조가 남았어요. 덜 나가요, 병원 진료비가. 코로나 때문에 다 조심해요. 손 잘 닦고. 집에 오면 반드시 손 닦고. 그러니까 감기가 안 걸려요. 이렇게 잘 지키는 그 방역체계를 운영했던 거는 잘한 거 아닙니까? 뭐 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잘했는데 그중에 또 부동산 같은 것처럼 못한 것도 있어요. 부동산 참 하기 어려운 건데 뭐 그렇게 민감한 거라도 제가 봐도 조금 시기를 놓쳤거나 그 역점을 잘못 뒀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소부장 그 반도체 재료 공급 안 해줄 때 막 제가 발벗고 뛰어다녔잖아요. 공장 같은데. 그래가지고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자립을 했잖아요.
솔브레인 뭐 동진 뭐 이런데 제가 직접 다녔습니다. 애로점이 뭐냐? 안정되게 구입만 해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정되게 안 해주니까 자기들이 개발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삼성 뭐 SK다 3년 동안 안정적인 구입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들어두니까 다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게 안 팔려 이제. 그 소부장 재료를 사다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일본 거 사다 쓰는 나라는. 우리가 안 샀으니까 일본이 안 돼. 일본이 이번에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네 거 안 팔리니까 그거 우리한테 다시 수출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필요 없어요 이제. 그랬더니 얼마 전에 뭐라고 해? 용인에다가 일본 기업을 끌고 오겠다고? 용인 경기도 땅은요. 우리 기업한테도 공장 허가 안 내주는 데예요.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수도권 정비 계획 때문에 안 내줍니다. 거기는. 우리 기업이 거길 못 들어가요. 거길 들어가니까 학교나 뭐 문화시설에 다 줘도 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도권이 너무 과밀할 때 안 내주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다 일본 기업을 끌어온다고요? 우리가 수십 년 그렇게 그 정비계획을 세워왔던 건데 이게 막 앞뒤가 없어요. 이 공직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경중과 선우와 완급을 잘 가려야 돼요. 뭐가 중요한디, 뭐가 가벼운 건디, 먼저 할 거, 천천히 할 거, 늦게 할 거, 천천히 할 거. 저는 그것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게 요새는 말을 바꿨어요. 공사를 구분해야 돼. 공사를. 예? 경중, 선우, 완급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사가 구분이 안 돼요 지금. 공사가 구분 안 되면 다 틀어지는 겁니다. 다 틀어지는 거예요. 공적인 결정을 안 하고 사적인 결정 들어가면 절차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막 아무렇게나 선우도 틀어지고 경중도 틀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망할게요? 정조대왕 이후에 외척들이 60년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왕이 공론화 시켜서 의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커튼 뒤에서 외척들이 다 뒤집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발전을 못한 거예요. 모든 절차는 다 공적인 절차를 밟아야 검증이 되고 공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이. 공사 구분 못하면 처음부터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천이라는 것도 왜 그래요? 공공의 공천이란 말이에요. 사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천이라는 건. 공짜로 준다는 뜻이 아니고 공공으로 하라는 공공으로 공개적으로.